이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어쨌든 이게 막판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쟁점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젯밤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 해서 마치 제가 사적인 청탁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이 27명이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드렸는데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에 그때 대해서는 그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님인 건 알고 계시죠?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법을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던 저 공방, 개인 자격이냐 아니냐, 공방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아니,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는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했던 입법부, 여의도에서 했던 행동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맞았다고 보냐라는 나경원 후보의 주장이에요. 일단 재판에 넘긴 사람은 당시 검찰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그 2019년 4월달에 그 국회 충돌이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아마 이제 그 한참 뒤에 총장이 됐죠. 그때 중앙지검 프로필을 보시면 뒤에 됐고요. 시점이. 그다음에 그 총장이 기소할 때예요. 총장이 다 결재 안 합니다. 예. 남부지검에서 이제 여의도 관할하는 예. 거기서 기소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총장으로서 기소했다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시점도 안 맞고. 팩트가 틀렸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그 기소할 때 총장 결재를 안 받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이게 남부지검에서 기소를 했고 예. 남부지검의 검사장까지도 결재를 안 할 겁니다. 기소할 예. 때는. 예. 불기소와 기소 여러 개에 따라 이게 결재 범위가 틀려요. 예. 어디 정결인지. 예. 보통은 이제 기소하는 경우는 차장이나 부장 정결도 많고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대통령이 그때 총장으로 시켰다는 게 한번 이게 날짜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예. 날짜를 떠나서 이게 시스템상으로 총장이 결재 안 한다. 이거는 이게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고요. 근데 잠깐만요. 검찰에서 당시 몸담았던 한동훈 후보가 이걸 팩트를 틀리고 얘기했을 리는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날짜가 한두 달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건이 생긴 거는 4월이고 예. 그다음에 7월에 총장으로 가고 예. 그다음에 기소는 좀 더 뒤겠죠. 수사하다 보면. 예. 근데 그 며칠 차이로 겹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날짜는 체크해 보면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총장이 결재를 안 한다고 남부지검에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거는 무슨 이게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결재를 다 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우리 박채권님이 다 보니까 자꾸 이걸 이게 공소 취소가 뭐 부당하게 법에 반하는 법치에 예. 이렇게 보는데 예. 이 법치라는 게 뭐냐면 사법자재라는 게 있어요. 사법자재. 예. 이 말은 이게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이런 부분에게 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법에 따라 그냥 처벌할 것 같으면 왜 3년간 재판합니까? 예. 다 CCTV 다 있고 증거 다 있는데 왜 사법부가 선고를 못하고 계속 3, 4년 질질 끌까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 나름대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일단 말씀하십시오. 우리 법이론 중에 예. 고도의 정치적 알겠습니다. 사법 자제 영역인데 따라서 이게 공소 취소를 부탁하는 게 뭐 개인 특권이 아니고 예. 저 한 위원장이 계속 개인적 차원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27명 중에 나경원만 취소가 됩니까? 공범이. 알겠습니다. 특히 주범인데. 그다음에 민주당 10명 가만히 있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자꾸 개인
편을 나고 빼달라고 했다 이런 인식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했잖아요. 근데 사과의 진정성 문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서 변호사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는 당연히 서 변호사께보다는 법을 잘 모르는데 기소한 사람은 차장이 결재하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해줬어야 된다. 이 말이 뭔가? 아니 취소는 법무부 장관 윗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고 재판에 넘긴 건 당시 결재는 차장이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무부 장관이 취소를 못 하고요. 예. 제가 말했지만 이게 공소 취소는 누가 하냐면 기소했던 남부지검이 검찰이 하는데 예. 다만 이게 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 말은. 예. 근데 그걸 자국의 개인 차원의 부정한 청탁 문제로 알겠습니다. 인식하지 말고 예. 이거는 이게 더군다나 국민의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포함해서 고도의 정치적 분야의 사법 개입이 맞냐? 예. 이 차원에서 좀 공론화해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인식으로 좀 발언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재판을 받는 건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본인도 민주당도 원하니까 여야 합의해야 된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 막판에 그 청탁을 폭로한 얘기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여진 그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이른바 윤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총공세를 펴고 있어서 불리하면 무엇을 더 공개할지 걱정이다. 동지들 고통에 2차 가해하지 말라. 당 전체의 아픔을 후벼 파서는 되겠냐. 일단 오늘 그 마지막 토론, 어제 토론까지 많은 공방이 있었고요. 이게 특히 영남권 그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있다 아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감성적인 영역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행동과 지금 정치인 한동훈 후보를 좀 분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 변호사님은 이게 뭐 이 남부지검 차장했다고 그러는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기본적으로 이 지시를 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총장 이 현역 의원들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거 이렇게 기소한 부분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요. 법에 어떤 규정 없이 그냥 그 자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어떤 집단이 우리 이거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우리 지금 이거 생존권 문제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 달라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분리할 수 있어요. 왜냐?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모든 이게 평등한 겁니다. 즉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은 법에 뭐 특별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겼는 거는 그냥 괜찮아 그냥 우리가 했는 건 대충 봐줘 예.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토론하는 분들 보면 원희룡 후보나 지금 나경원 후보나 우리끼리 했는 거 이거 지금 정당한 투쟁이니까 이거 우리 합의하면 다 무혐의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에서 우리들 정당한 투쟁인데 이거 지금 다 무혐의 해줘야지 왜 안 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란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금 정치인들끼리 한 거는 다 합의해서 그냥 무산시키면 된다라고 이 생각하는 사고 이게 바로 특권적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정말 마지막 토론까지 공방이 치열했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분명히 개인 자격, 당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되니까 어제 본인이 하루 만에 사과한 게 거짓 사과 아니냐. 어떻게 당원들의 마음을 후벼 파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반 한동훈 쪽에서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각 후보별로 조그만 빈틈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한동훈, 나경원 두 후보의 설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갈 사람이니까 저도 지난 총선에 대해서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만큼 이기고 싶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경원 후보님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에도. 그러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실 때 뭐 어떤 대승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뜻을 가지고 당대표로 나오신 걸 텐데 그걸 중단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중단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당대표가 되면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대통령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당정 관계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압박을 가졌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거는 좀 위험한 말씀 그게 아니신가요? 아니라 지금 말씀은요. 네, 그 한동훈 당시에 후보. 예. 관전평 장현주 변호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전에 박성민 전 최고가 나경원 후보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장면도 좀 대로 주고 많이 말로 받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사실상 작년 전당대회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나경원 후보가 당시 여러 압박, 연판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여러 압박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후보가 좀 지적을 하고 그러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런 여러 압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때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께 빚진 게 없다 정도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뭔가 당시에 대통령실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본인이 채권 그러니까 받을 게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이 얘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공격의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 이 대답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가 작년에 많은 압박들 받았고 또 연방장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건 맞지만 예. 대통령에게 채권이 있으니까 당정 관계를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밤에 제가 진행했던 채널A 주간의 TV 토론에서도 제가 질문을 나경원 후보에게 직접 했을 때 본인이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된 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냐라고 제가 직접 물었을 때 뭐 조심스럽지만 되게 애둘러서 나오보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 뭐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취지.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압박했다는 취지냐? 지금 위험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야, 참 이게 글쎄 참 마지막 TV 토론답게 굉장히 또 뜨거웠던 장면들도 눈여겨봤어요. 오히려 이게 대체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판세를 보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주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다가 막판 되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씩 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판세가 나오고 본인이 좀 더 한동훈 후보를 따라간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때리기의 선봉에 일단 나경원 후보가 먼저 서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나경원 후보는 아예 이른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자, 개딸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당원들에 대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개딸이라는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어떤 이 공개적인 어떤 문자 압박 등등 이런 행동들 또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이 수박 깨기 운동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떤 이 좀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이제 사실은 문제 삼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수박 깨부수기 대회 이런 것도 지금 여의도에서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걸 특히 또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동안 팬덤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일단 등장 이후에 위등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팬덤이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그게 어떤 개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위등훈이라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개딸처럼 하는 행동들이 과연 문제될 게 있었나요?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만약 그게 수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아마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 정치에서 팬덤이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지지층 이게 어떤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지지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뭔가 이 팬덤을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거 글쎄요. 이분들 아마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가리켜서 마치 지금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임영웅 씨가 비교해서 또 여러 설화가 확대되고 하긴 했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는 아예 소시오패스 같다. 입만 아니라 정신상태도 문제고 당대표가 돼도 뭐 이 분위기는 홍 시장도 읽은 것 같아요. 일단 대세는 한동훈 후보다라는 걸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돼도 나 홀로 대표다. 특검에서 똑같이 당해봐라. 어제 오늘 또 SNS 글을 썼는데 이게 일단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단일화는 무산이 됐다면 결국 결선을 갈 수 있겠냐. 지금 여론조사로는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뭐 갑론을박으로 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막판 전당대 판세 혹은 마지막에 터진 저 청탁폭로 이런 것까지 연관시키면요? 뭐 저는 이제 그 결선 투표를 간다고 상당히 보고 있고요. 결선 투표 가면 이제 그 2등 후보가 원희룡이 되든 누가 되든 나경원 되든 아마 이쪽으로 이게 윤석열까지 아마 이제 그 결집이 돼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렇게 결선 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 결선 간다고 보시네요, 서 변호사는? 당연히 저는 간다고. 당연히요? 일관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 일반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는요. 예. 당원들의 그 지역별 안배나 연령별 안배가 정확하게 반영된 게 아니에요. 예. 한 300~400명 표본에 당원들에게 얼마 없어요. 예. 따라서 그걸 가지고 안 간다. 1차에서 압도로 끝난다 이래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님은요. 저도 이게 그 한 위원장 비판도 많이 하고 예. 한 위원장도 이게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좀 품격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이게 팩트에 각에서 이게 좀 비판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고 이게 설득력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소시오패스다 또는 옛날에 뭐 그냥 무조건 이게 뭐 폐쇄자다 또는 배신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거는 감정적인 비난이잖아요. 어차피 전당대 끝나면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다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그건 안 좋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홀로 대표는 지금 이게 최고위원도 2명, 3명, 청년까지 3명이 있잖아요. 예. 과연 나홀로 대표가 될지 아니면 이게 뭐 정동혁, 박정훈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좀 안 맞는 거고요. 저는 가장 안 맞는 게 그 특검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게 전당대회 싸우고 서로 이게 경쟁하고 해도요. 특검을 한동훈 특검 이게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인데 예. 이거 세 개 다 막아내야 됩니다. 예. 이거 하나가 통과되면 셋 다 통과되면 그러면 이게 셋 다 공멸합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특검 이거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같은 편에서 특검 받으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 중에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얘기했던 만약에 당대표 당선이 되더라도 나 홀로 대표된다 이 얘기는 글쎄요 그 한동훈 대표 가운데 앉고 이제 앉을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총사퇴를 해야 실제로 뭐 요즘에 얘기했던 뭐 김옥균 프로젝트인가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데 이건 사실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 저 마지막까지 토론 쭉 보셨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홍 시장 얘기도 그렇고 아까 서 변호사께서는 23일 전당대회 때 투표 안 끝나고 5일 뒤에 결선까지 갈 것이다. 반 한동훈 연대 각자 좀 표를 모아서 결선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했는데 어떻게 홍 시장 얘기 합쳐보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미 대세는 정해진 것 같고요. 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이른바 뭐 문자 무시 논란 이런 것들을 꺼내들면서 한동훈 후보를 십자포화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흔들렸느냐. 사실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대세론에 이어서 한동훈 동정론까지 일기도 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한동훈 후보를 띄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선 투표 없이 한동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와 같은 그런 논쟁 아니면 논의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한동훈을 흔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을 세워보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예,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 그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고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당원 10명 가운데 3명 거의 30%에 가까운 투표율은 보였지만 지난번에 작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전당대회보다는 한 5%포인트 정도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투표율도 변수고 아까 각 후보들도 투표율 독려하는 모양이던데 특히 한동훈 후보가 얘기까지 오늘 토론 마지막 토론에 뜨거웠던 공방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레이스 얘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다음 주제 이제 여의도 국회로 가볼 차례입니다.